유튜버들은 광고를 얼마나 볼까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단가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광고가 들어왔다, 협찬을 받았다 정도로만 이야기하죠. 계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 유튜브 뒷광고 논란으로 업계 전체가 뒤흔들렸던 걸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생긴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저희 옐로우 미디어 측에도 광고 제안이 종종 들어옵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플랫폼 이용권이나 제품 협찬처럼 다양한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이 채널에서는 아직 광고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제가 운영했던 다른 채널들에서는 PPL 광고를 실제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버 광고 단가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 단가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광고 단가표라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구글에 검색만 해봐도 구독자 수에 따라 광고 단가를 정리한 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표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구독자 수에 따라 평균 단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물론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채널은 얘기가 아예 다르죠. 광고가 줄을 서기 때문에 단가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일반인이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수집된 자료들로 평균치를 계산하면 구독자 1만 전후의 채널은 50만원에서 100만원, 5만에서 10만 사이는 120만원에서 250만원, 10만 이상 채널은 300만원에서 600만원 이상까지 뛰게 됩니다. 처음 이 수치를 보면 영상 하나 만드는데 100만원? 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금액입니다만 실제 광고를 진행해보면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광고 제안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더라도 기대보다 훨씬 낮은 단가를 제시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광고 단가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브랜드마다, 대행사마다 협의 방식도 제각각이죠. 두 번째로 광고 단가는 단순히 구독자 수로만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채널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광고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실제 광고를 진행해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제안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단순 PPL입니다. 영상 중간에 제품이나 브랜드를 짧게 언급하거나 영상 내 배너나 상표를 노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유명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이 영상 도입부나 중간에 1분 내외로 제품을 소개하는 경우죠. 이런 광고는 보통 건 단위로 진행되지만 월 단위나 분기 단위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했던 구독자 1만 이상에서 5만 미만의 채널 기준으로 보면 단순 PPL은 대략 50만원에서 80만원 선에서 진행된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자본력이 충분한 기업은 더 높은 단가로 제한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제품 협찬이나 체험권, 플랫폼 이용권 등의 비연금 제한도 종종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형 PPL입니다. 영상의 컨셉에 맞춰 브랜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시나리오와 연출, 편집까지 포함된 컨텐츠입니다. 기획형 광고는 단순 PPL보다 제작 리소스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 역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회사 재직 당시 구독자 10만 전후의 채널을 운영하며 기획형 PPL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광고주의 약간의 갑질로 인해 최초 제한 금액보다 낮은 단가로 조정됐고, 결국 그 조건 그대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건 광고를 광고 같지 않게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억지스럽고 과장된 연출은 오히려 시청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브랜드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게 핵심이었죠. 물론 요즘은 광고를 숨기기보다는 처음부터 앞광고를 때려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솔직함이 대세인 요즘은 오히려 그게 더 당연해져 버렸죠. 세 번째는 장기 계약 형태입니다. 보통 브랜드에서 한두 편 광고를 진행해 본 뒤 시청자 반응이 좋거나 실제 매출 상승에도 긍정적일 경우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제한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달 동안 주 1회씩 총 4편을 제작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기존에 한 편당 100단위를 받던 광고를 묶음으로 계약하는 셈이니 전체 계약 단가는 1000단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장기 계약은 기획형 PPL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데도 브랜드와의 조율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더 높게 책정되는 구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광고주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유튜버를 평가하길래 같은 구독자 수를 가진 채널인데도 광고 단가가 천차만별일까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광고 제안이 조금씩 들어오고 실제로 진행도 해보면서 조금씩 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으면서 느낀 부분들이니 광고 단가에 대한 감을 잡는데 참고는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평균 조회수입니다. 특히 최근 10개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이 컨텐츠가 실제로 얼마나 노출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1만인데 평균 조회수가 10만인 A 채널과 구독자 5만인데 평균 조회수가 2만인 B 채널이 있다면 광고주는 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채널을 운영하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 몇 개가 빵 터지면 광고 문의가 갑자기 몰려들고 평균 조회수가 떨어지면 당연히 광고 문의는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그나마 들어오는 제안도 전체 메일로 돌리는 매크로 문의 같은 거죠. 광고가 들어올 때 주의해야 할 건 평균 조회수를 망칠 정도로 채널 성격과 맞지 않는 광고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봐가면서 젓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채널의 신뢰도입니다. 광고주는 결국 이 채널을 믿고 우리 브랜드를 맡길 수 있는가를 따져봅니다. 요즘처럼 AI 채널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에는 양산형 컨텐츠가 넘쳐납니다. 이런 채널은 브랜딩 측면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현재 AI 기반 도서 리뷰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만 초기에는 광고 제안이 당연히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출판사로부터 광고 제안을 받기 시작했고 실제로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비록 AI 채널일지라도 광고 제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양산형 채널과 달리 채널만의 색깔과 일관성을 꾸준히 쌓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고를 받기 시작하면서 무리하게 업로드 주기를 늘렸고 그 결과 평균 조회수가 박살나고 자연스럽게 광고 문의가 끊기게 된 적도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도 봐가면서 저으라는 말은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거죠. 세 번째는 성과입니다. 광고주는 결국 이 채널에 맡기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 제안서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처음에 저는 채널의 영상 조회수, 편집 스타일, 단가 정도만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생각보다 시큰둥했죠. 당연하게도 광고주는 성과가 나오는 채널에 광고를 맡깁니다. 성과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부터는 광고 성격에 적합한 실제 데이터를 제안서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 리뷰 채널이라면 도서 판매율, 즉 유튜브 쇼핑을 통한 제품 클릭수나 구매 전환율 같은 수치를 함께 넣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수치라도 꾸준히 데이터를 쌓아가다 보면 그게 결국 다음 광고로 이어지는 확실한 발판이 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광고를 직접 경험해보니 채널의 조회수, 광고 단가, 제안서 모두 중요하지만 신뢰가 없다면 광고는 이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리고 이 신뢰를 만들어주는 게 뭘까 생각해봤을 때 바로 채널의 색깔이라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AI 채널이 정말 많습니다. 비슷한 음성, 비슷한 주제, 비슷한 편집. 하지만 그런 채널을 광고주가 신뢰하긴 어렵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채널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진 컨텐츠인지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확실한 색깔이 있는 채널은 다릅니다. 최근 알고리즘에 간택을 받은 AI 채널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채널인데요. AI로 만든 채널이지만 귀여운 햄스터 캐릭터에 직장인의 정서를 담은 스토리라인, 그리고 특유의 감각적인 연출로 한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채널이 우리 브랜드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확신을 주는 곳에 광고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회수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색깔은 결국 그 채널의 생존력입니다. AI든 사람이든 고유의 색깔을 입힐 수 있다면 결국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 소소한 부자가 됩시다.